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아니, 자살골이었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직접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미국 국무부까지 나섰습니다. 정말 망신 중에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완전 개망신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너무 진짜 표현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네. 문명 국가에서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다가 네. 국제사회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저도 네.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아프리카 수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연설, 여기에 한 방 얻어맞은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괜한 블룸버그 기자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후폭풍의 여진이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공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그 이해찬 당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북한 수석 대변인 말을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는 1975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이 되고 13년 후인 예. 1988년도에 폐지된 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법의 폐지 법안을 제안했던, 공동성명 발의했던 분이 바로 이해찬 당대표입니다. 그때 아마 이제 13대 의원 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모른다는 거네. 본인이 걷다 공동서명하고 분명히 이 폐지가 된 법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을 자기가 부활시켜서 그것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에 덤탱이를 씌운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지만, 또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의 복심이라는 이해식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네. 이해찬, 이해식. 진짜 저랑 비슷하네. 기분 나쁘네. 그분은 이제 아이입니다, 아이. 네, 네. 저는 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동구청장을 연속으로 3번 했습니다. 3선하고 이제 지방선거에 못 나오니까 아마 이제 이해찬 그 당대표 선거에 바짝 달라붙었고, 아마 적어도 이번에 차기 아마 공천을 받으려고 아마 열심히 뛰는 그런 헐리우드 액션, 그걸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의 결과는 바로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해식 대변인은 이 헐리우드 액션 하나로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퇴장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팀에서 결국 퇴장 안 시키고 계속 보호한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도 함께 레드카드 받고 퇴장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사과 성명 발표하고 그 내용 수정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식 그 대변인이, 그러니까 나경원 연설한 것이 3월 12일입니다. 네.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대변인 글에 바로 그 북한의 수석 대변인,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바로 그 악명 높은 기사다 예. 해서 그 기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네, 그리고 그 블룸버그 통신의 그 기사를 악명 높은 기사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그 대변인의 주관적인 그렇죠.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악명인지 아닌지는 독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됐다는 그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야. 근데 그 전부터 통신사에서 많이 근무했고 맞습니다. 언론 경력이 꽤 있어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아마 연합뉴스에서 예. AP통신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로 간 건데 여기에서 AP통신 빠진, 그래서 아마 경력이 좀 미천하다. 이걸 좀 꼼수죠, 꼼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미국 국적통신사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이제 이 외피란 말은 이제 한국 국적이면서 외국 통신사에 들어갔다. 라는 그 평화적인 발언입니다. 예, 예. 그게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란 말이죠. 예. 너무 저질스럽다.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 외신 기자가 뭐예요? 이게 뭐 인종 폄하 발언 같아요. 예, 아니 인종 폄하입니다. 예. 이건 엄격히 말하면 인종 폄하입니다. 예, 인종 폄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어서 그 서울 외신자 클럽, 예. 외신기자 클럽에서 성명서를 바로 이틀 후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개인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그래도 이 말을 역으로 보면, 그러면 한국 국적 출신으로 외국 그 통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하란 말인가. 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어서 언론 자유의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언론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격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원론적인 지적을 받은 이 여당의 대변인의 이 논평은 정말 그 공격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또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 똑같은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야, 뭐 곳곳에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좀 전에 또 언론이 하나 떴습니다. 보도가 떴는데요. 국제 언론인 협회 IPI에서 이거는 뭐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국제 언론인 협회입니다. 기자는 정부 응원단이 아니다. 민주당 선동 발언 자제하라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아주 논평이 깔끔합니다. IPI는 민주당은 기자 역할이 정부 응원단이 아니라 공익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어서 기자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공격은 기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선동적 발언을 자제해달라. 네.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네. 기자의 안전을. 맞습니다. 개망신 아니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개인의 거의 이제 신변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의 외신 기자들이 한 500명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약 60%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유경과 똑같은 한국 국적을 가진 그 외신 기자들은 똑바로 해라. 이게 하나의 위협과 경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식 대변인의 논평은 아주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근데 이해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으면 미안하다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논평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간을. 그렇죠. 아마 그 당 공범들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해찬 당대표가 한 6일 동안 버텼습니다. 예. 그러다가 19일 날 이제 마지 못해서 그 글을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다시 그 논평을 냈는데 또 장문이에요. 예. 내용도 이해를 다 못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예. 나경원에 또 화살을 돌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해당 논평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겠다는 표현은 기사 중 어느 취재원에 의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 통용되는 의견도 아니다. 대중에 통용되는 의견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누구나 할수 우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 김정은의 대변인은 좋은 편이죠. 똘마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똘마니. 네. 예.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또 후속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기자를 그리고 기자의 글을 비평하고 때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자들을 비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이번 논평은 또 하나의 그 불씨를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번에 그 이해식 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수석 대변인임을 자인하고 더 확실히 각인시켜준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북한의 수석 대변인임을 자인한 꼴이다, 민주당이. 그렇죠. 예. 네. 아마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거기에도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맞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저는 그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들이 비난한 기사를 보세요. 예. 심지어는 장사꾼, 뭐 그렇죠. 정신이 나간 사람, 네. 뭐 또라이 취급, 뭐 이런 것들 계속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아니 지금 미국이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대변인이라고 한 거를 가지고 저렇게 난리 그렇죠. 친다면 미국은 아마 대한민국에다 폭격을 해야 돼요. 예. 이거 뭐야? 폭격해야지. 네. 예? 핵폭탄 터져질지도 몰라요. 핵폭탄.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일부 비판 기사를 그대로 그보다 더 심하게 뭐 네. 정신병자, 그렇죠. 또라이, 예, 예. 장사꾼, 네. 북한 논평보다 더 세게 논평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국내 맞습니다. 언론들이. 맞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게 네. 하든 말든 그건 니네 자유다. 네네. 근데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좋게 써준 글을 갖고 정말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뉴욕타임즈는 에이전트까지 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훨씬 더 그 낮은 적이죠.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달에 폭스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한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비난해 처벌받지 않는다겠는데 이해찬 당대표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으니 이거 해프닝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어처구니 저를 없습니다. 비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면요 비난으로부터 그렇죠. 국민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습니다. 비난은 감수해야죠. 어떻게 무슨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님도 곁에 없으면 욕한다고. 아니 국민들이 좀 그거 하면서 좀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국 방송은 말이죠.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고릴라 원숭이 닮았다고 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정기 방송에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좀 맞습니다. 심하다. 어떻게 네. 원숭이 복장을 하고 나와서 대통령을 비난하냐 하는데 네. 이 정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이죠. 신이에요, 신. 네, 네. 아마 북한에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가 최고 존엄으로 착각해서 그런지 맞습니다. 몰라도 저도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트럼프에 대해서 늑다리 미치광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표현인데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난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 체제를 비판했던 그 자말 카쇼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예. 이 기자가 이제 그 터키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갔다가 토막 살인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잔인하다. 네,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은 이렇게 위협을 가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이유경 기자에 대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이해식 대변인의 그 논평은 이런 수준의 정말 수준의 논평이었다. 이렇게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국무부에서조차도 그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핵심이다. 그리고 주의 깊게 이를 지켜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됐으면 쓰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에서 이런 언론에 관해서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아주 그 이례적인 거고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내던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마찰을 피해서 정말 아주 불쾌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때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런 네. 식이네요. 야, 아이고 오늘도 깔끔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강요식 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이 IPI 논평이 참 눈에 계속 들어오네요. 예, 기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기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예, 기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청와대가 테러 집단이다. 이러한 표현 같아요. 말에 의한 테러. 이야, 참 대한민국 언론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험악한 비난 기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냐 하니까 너무 심하다 하면서 난리쳤던 언론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같았으면 말이죠. 그 손모가지를 말이죠. 그냥 아유, 그런 욕이 나옵니다. 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